나와 가까이 있게 편하게 믿고 찾을 수 있는 우리 지역 의사 선생님을 만나 건강 관련 정보를 알아보는 우리 가족 건강지치 시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헬퍼 김다혜입니다. 우리 가족 건강지치 오늘은 갑자기 사망까지 일으키게 할 수 있는 무서운 질환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삶이죠. 제 삶이고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기도 하고 또 이것 앞으로도 계속 숙제로 남아서 더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정용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1995년에 의사면을 땄고요. 어릴 적부터 좀 체구도 작고 몸도 좀 많이 아프고 해서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 또 아픈 사람들 좀 잘 돕고 싶어서 어릴 적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과가 맞아서 내과 의사가 됐고 내과 중에서도 심장을 또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장내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조금 많거나 조금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주로 어르신들에게는 화면이나 모형을 좀 보여드려가지고 이해를 좀 돕도록,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는 편이고, 또 젊은 사람들은 병에 대해서 설명뿐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식단이라든지 약에 대해서라든지 운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젊은 분들한테서는 그런 것까지 자세히 좀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은 가장 위험한, 가장 사람의 생명을 빨리 빼앗을 수 있는 질환이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조금 알고 또 대처를 한다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시간을 다투는 이런 일들을 빨리빨리 해결을 해서 환자를 가능하면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 정용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과장님과 저랑 얘기 나눌 주제가 급성 심근경색이에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관상동맥 질환 중 하나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관상동맥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관상동맥이라는 말은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인데 그 심장혈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심장혈관 질환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 안에 심근경색이 들어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먼저 이 급성 심근경색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 네. 급성 심근경색이라는 거는 관상동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서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제 돌연사를 일으키는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질환이겠죠.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은데 최근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30, 40대 돌연사가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2012년부터 15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약 30% 정도 심근경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이렇게 심근경색이 증가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과 틀려서 체형도 서구화되고 식생활도 서구화되고 짠 것을 많이 먹고 기름진 것을 많이 먹다 보니까 또 이런 서구적인 병들, 그런 혈압이라든지 당뇨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그로 인한 질환인 이제 그것들이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심근경색이나 협심증들이 늘어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최근에 이렇게 서구화된 식습관 때문에 이제 나이층도 점점 어려질 것 같은데 최근에 젊은 층에게서도 많이 나타나죠. 네, 그렇죠. 40대 돌연사의 주 원인이 아마도 심근경색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무서운 심근경색증 증상은 어떻게 되나요?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증상 가슴이 아픈 거죠. 가슴이 아픈데 가슴이 뭐 보통 아픈 게 아니라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아프거든요. 많이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아픈데 평생 살면서 이렇게 아픈 건 처음 경험해보는 정도로 많이 아프고 뭐 쥐누른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쥐어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터질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연세가 드신 할머니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춧가루를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이런 통증이 가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턱이라든지 이 왼쪽 팔, 어깨 이쪽으로 방사통이라 그러죠. 이렇게 같이 퍼져서 아픈 그런 통증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심하면 구역질이 난다거나 토하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은땀이 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겠습니다. 그 환자들마다 그러면 증상이 각각 좀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 자체가 보통 몇 분 단위로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뭐 하루 종일 아픈 건지 좀 궁금해요.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아프면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극심한 정도의 흉통이 통상적으로 한 20-30분 이상 지속되면 그거는 이제 심근경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또 그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 일단은 중한 질환을 생각해서 병원을 빨리 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이 어떻게 진단을 할 수 있나요? 심근경색의 진단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흉통, 가슴이 아픈 증상과 또 병원에 가면 심전도를 찍을 수 있는데 심전도상에서 심근경색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습니다. 그런 소견이 있고 세 번째는 혈액 검사를 해서 심장 혈관이 막혔을 때 올라가는 수치가 있는데 그걸 이제 심근효소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진단을 하는데 그 두 가지만 있어도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있어도 진단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심근경색이 의심이 될 때는 어떻게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환자분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시는 거겠죠. 119를 통해서 오시든 자가로 오시든 운전해서 오시든 가능하면 운전이나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으시겠고 119나 이런 거를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병원에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식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119를 부르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자가로 온다 그러면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오시는 게 좋겠고 심근경색의 치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힌 혈관을 가능한 빨리 열어주는 치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와서 빨리 심전도를 찍고 그 혈관을 빨리 열어주는 치료를 받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이 심근경색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심근경색이 일어나는 원인이 동맥경화가 주 원인인데요. 그 동맥경화가 혈관 안에 노랗게 이렇게 동맥경화가 자라다가 그 동맥경화를 덮고 있는 막이 있는데 그것이 그 막에 손상을 가거나 막이 터짐으로써 그 안에 있는 지방이 혈액에 노출이 되면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혈전이라고 하죠. 우리 피떡이 형성이 되어서 혈관 안에 피떡 형성이 되어서 혈관이 막히는 게 급성심근경색인데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혈전 용해제라고 해서 이 혈전을 녹이는 약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혈전 용해제는 주사로 쓰는데 혈전만 녹이는 게 아니라 다른데 혈관에 그러니까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더 위험한 건 이제 뇌출혈이나 이런 더 위험한 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혈전 용해술보다는 직접적으로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 그러니까 우리가 관상동맥 중재술 또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스텐트 시술이라고 하는 이 시술을 통해서 막힌 혈관을 가능한 빨리 열어주는 그런 방법의 치료를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수술과 다른 간단한 방법인 건가요? 예. 뭐 보통 우리가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를 마취를 하거나 진정을 시켜서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수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시술은 저희들이 하는 시술은 우리가 방사선을 보면서 엑스레이 투시를 하면서 그 혈관을 보고 조영제를 써서 막힌 혈관을 찾아서 그러니까 기구를 통해서 열어주는 그러니까 환자를 재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와 직접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막힌 혈관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혈관 시술이라고 하죠. 예. 네, 그렇군요. 그 뇌졸중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들이 치료 후에도 후유증을 많이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면 이 심근경색은 네.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어떻게 회복을 하고 관리를 해야지 좋을까요? 심근경색이 그러니까 그 관상동맥이 어떤 관상동맥, 그 관상동맥이 우리 몸의 관상동맥이 이렇게 세 가닥이 나눠지는데요. 이렇게 이게 심장이라 그러면 관상동맥이 이렇게 나가는데요.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이렇게 세 가닥이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혈관이 막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요 중에서 앞이 막히느냐 뒤에가 막히느냐 이것도 다르겠죠. 그래서 심근경색이 생기면 일단 그 막힌 혈관이 가는 그쪽의 심장은 잘 안 움직이겠죠. 그래서 심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 막힌 혈관을 열어주는 시점을 아주 빨리 열어주게 되면 그 떨어진 심장 기능이 거의 완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시술을 늦게 받거나 혈관이 늦게 열리거나 아예 열리지 않으면 심장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겠죠. 그러면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되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겠죠. 그러니까 숨이 찬다든지 계속 가슴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이제 소위 말하는 심장이 약하다 이런 막 영화 보면은 그런 예. 말씀 대사 많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예방과 이게 좀 예. 예방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심근경색을 막기 위한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심근경색의 예방은 관상동맥 질환의 예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상동맥 질환, 즉 이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이 있겠죠. 네. 고혈압, 당뇨, 흡연, 그다음에 고지혈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고혈압 치료를 잘 하고 당뇨 치료를 잘 하고 그다음에 금연을 하시고 고지혈증이 있으면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든지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고 또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좀 스트레스를 줄여야 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여서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성 심근경색의 또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즐겁게 사는 게 또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살면서 스트레스 안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그쵸. 네,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이제 네. 과장님께서는 평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를 하시는지 좀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운동을 좀 많이 하려고 많이 하진 않지만 뭐 걷기 운동도 하는 편이고요.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를 치고 뭐 골프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뭐 혼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런 식의 스트레스를 좀 풀려고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예. 아, 왜 혼자 영화를 보시는 게 취미시죠? 뭐 같이 보면 집중이 안 되잖아요. 같이 혼자 아, 그런가요? 옆에 누가 따뜻한 사람이 있어야지 더 영화에 집중이 되고 막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네, 갑작스럽게. 네, 그리고 아는 지인이 또 운전 중에 출근하는데 심장이 조금 따끔따끔하고 식은땀이 났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심근경색의 초기 증상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겠죠.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검사도 해봐야 되겠지만 특히나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이런 것들이 아침에 잘 오거든요. 그래서 뇌졸중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아침에 그런 증상이 왔다, 가슴이 아프다, 식은땀이 날 정도의 가슴 불편감이 있다 이러면 뭐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자기 전에 네. 심장 쪽이 약간 콕콕 찌르듯이 아픈 네. 경우도 네. 연관이 좀 있는 건가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모든 흉통, 가슴 아픈 게 심근경색은 아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흉통 중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게 심근경색인데 그럼 모든 가슴 아픈 게 심근경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슴이 아픈 원인 중에 심장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닌 가슴이 아픈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기 때문에 뭐 잘 구분해야 돼. 구분하는 일은 의사들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따끔따끔하다든지 뭐 우리하다든지 소화가 안 된다든지 답답하다든지
이런 식의 증상은 대부분 심근경색이나 이런 위험한 질환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근육통이라든지 네. 식도 질환이라든지 또는 뭐 다른 어떤 질환들에 의해서 특별한 일이 없어도 또 불쾌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슴 불편감들이 다 이렇게 위험한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이 급성 심근경색 한 번 걸리면 또 재발이 또 가능성이 크잖아요. 어떻게 네. 좀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심근경색의 1차 예방은 1차 예방이라 하면 그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1차 예방이고요. 2차 예방은 그 병이 생기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2차 심근경색 또는 그로 인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2차 예방인데요. 네. 이미 심근경색 때문에 치료를 받았던 분이면 그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들이 약을 잘 드셔야 됩니다. 아스피린 계통, 그리고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그다음 혈압약 이런 종류의 약을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겠죠. 식생활을 개선하고 적절한 운동을 해줘야 되겠고 이런 생활 습관들이 정확하게 개선이 되고 또 우리가 몸에 좋은 생활 습관으로 개선이 되어야 그게 좋은 2차 예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심근경색은 위험한 질환이지만 빨리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구 증상이 왔을 때 빨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심근경색이 왔다 해가지고 또 뭐 너무 나는 왜 심장병이 왔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적절한 투약과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과 잘 상담해서 잘 그렇게 치료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올바른 생활 습관과 그리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심혈관 질환을 꼭 예방하시고요. 우리 가족 건강주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심장 꼭꼭 찌르는 게 별 그렇게 막 심각한 건 아니었네요. 예. 어차피 네. 모든 의료라는 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이게 심장이 아픈 건지 가운데 뼈가 아픈 건지. 이런 분들은 이제 운동을 더 하셔야죠. 운동 부족이에요? 네, 운동을 더 하시고. 운동 부족이에요? 뭐, 술 많이 드세요? 아니에요. 제가 운동 부족이었는데 복싱을 취미로 하고 있어요. 너무 과격한. 그것 때문에 아프는 거예요? 네, 우리가 제가 뭐 과격하게. 그러니까 스윙을 과도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아플 수 있죠. 제가 좀 싸움을 좋아해가지고. 죄송해요. It cannot wait. 이렇게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하게 되면은 가볍게 어깨를 흔듭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면서 환자분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숨을 쉬시는지 한 10초에 걸쳐서 그렇게 전신을 살펴보게 됩니다. CAB 순서라고 해서요. 가슴 압박 먼저 그리고 기도 유지 그리고 호흡의 순서대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환자분 여기 중앙 가슴뼈가 있습니다. 가슴뼈 중앙 아래 2분의 1 지점이 되는 부위에 양손을 깍지를 껴시는데요. 손꿈치라고 하는 이 부위로 심장을 압박하게 되겠습니다. 30회 정도 압박을 하게 되는데요. 강하고 빠르게 분당 횟수는 100에서 120회 사이로 횟수로 하시게 됩니다. 5cm 깊이로 압박을 하시는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23, 24, 25, 26, 27, 28, 29, 30. 보통 기도 유지를 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환자의 대상자의 머리를 젖히면서 턱을 들어올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외상이 열심되었을 때는 환자의 머리 쪽에서 턱 쪽을 들어 올려가지고 올리는 기도를 열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제 말 들리시나요? 회색 신발 신으신 분은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빨간색 신으신 분은 자동 제세동기 좀 가져다 주세요. 여보세요? 앞지를 끼고 발쭉 펴시고 위해서. 네. 30번.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그 다음에 기도를 확보하는 거죠. 고개를 젖히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된 건가요? 예. 그리고 환자분 대상자가 반응이 돌아올 때까지 네.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30대 이 과정을 계속 119가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대상자가 반응이 돌아올 때까지 계속 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함께 배운 심폐소생술 잘 기억하셔서 소중한 목숨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건강주치의 김다혜였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살려드릴게요. 뭐라고요? 살았다고요? 자기야. 얼굴이 좀 돌았어요. 자기야. 나야. 기억 안 나지? 내가 너 살려줬어. 기다리란 말만 하